이번 시간에는 SVM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VM은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서 또는 그 머신러닝 어떤 기계학습에서도 어떻게 보면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 근거는 퍼셉트론에서 거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거기서 퍼셉트론에서 더 나아가서 그 거리에 대한 정보들이 사용되어서 더 좋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때 더 좋은 클래시파이어를 만들어내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클래스가 뭐 두 개이면 바이너리고 두 개보다 많으면 멀티 클래스고, 피처라는 것은 그 원신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캐테고라이즈를 잘하기 위해 유용하게 한번 걸러진 필터링된 인포메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SVM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 거리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직선과 어떤 그 벡터 또는 포인트가 있을 때 어떻게 거리를 계산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좀 쉽게 만들기 위해서 2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포인트가 이러한 형태로 칼럼 벡터로 이제 들어오게 될 거고, 2차원 공간상에서 우리 보통 y는 ax 플러스 b 하면은 a와 b가 주어지면은 2차원 x, y에서 어떤 형태의 직선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와 유사하게 조금 일반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이지만 여기서 미지수가 세 개인 이유는 얘를 0으로 놓게 되면은 그, 그 여기에 아무 뭐 예를 들면 이쪽이 y가 되면 오메가 2로 나눠주면, 그래서 여기를 1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변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쉽게 그 언너인 파라미터가 세 개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0인데, 여기서 따로 오메가 1, 오메가 2를 칼럼 벡터로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너 프로덕트 또는 행렬곱인데 앞쪽을 트랜스포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가장 제너럴한 케이스로 이러한 직선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러한 직선은 거기에 대한 방정식이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나은 0, 0가 이제 일반적인 식이 될 테고, 이 직선 원점에서의 거리는 d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아무 데이터 포인트에서 이 직선과의 거리는 h가 될 거고, h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x를 이 직선에 의해서 평행하게 그리고 수직이게 디컴포즈를 시켰을 때 거리를 h라고 하면 우리가 r은 h 플러스 d. 그리고 여기서 보통 거리라고 하면 저희가 절대값을 취해서 absolute value를 보지만, 퍼셉트론에서처럼 저희가 사인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signed distance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의 방향과 일치를 이쪽 건너편에 있으면 플러스고 이쪽으로 있으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값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d와 h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나은 0에서 이게 2차원 공간상에서 아니면 이건 뭐 행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고차원의 스페이스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2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오메가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오메가 낫의 기하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그 디시전 라인 직선상의 임의의 두 벡터 P와 Q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습니다. 이쪽 위에 햇은 일단은 제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도 이 g of x라는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g of P는 0, 그리고 g of Q도 0. 이 직선은 오메가 트랜스포즈 P, 오메가 낫은 0, 그리고 오메가 트랜스포즈 Q, 그래서 오메가 낫은 0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한 거고, 얘를 빼면 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너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P-Q가 서로 수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P-Q는 이 빼기 방향에 따라서 P-Q, Q-P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 벡터가 될 텐데 제가 시작을 PQ는 이 직선상에 아무런 의미의 두 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는 그 직선을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럼 이 직선은 오메가와 수직입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오메가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이 g of x 0에 대해서 수직인, 여기서 보시면 항상 수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행하진 않고 수직이라는 거에서 좀 주목하셔야 되고, 그 직선의 수직인 노말 또는 오토고널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디렉션에 대한 정보를 오메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 수직이긴 하지만, 자, 오메가는 그 직선의 수직, 그러니까 오메가를 알면 그 직선의 디렉션을 알 수 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낫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 원점에서의 거리, 사인드 디스턴스인 d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이 아니라 x가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이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족하고, 역시 이렇게 쓸 수 있고, 저 x는 디렉션이 오메가와 같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원점에서 거리가 d입니다. 그래서 d고 오메가의 유닛 벡터죠. 유닛 벡터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으면 이렇게 되고, 스칼라니까 트랜스포즈에서 이렇게 나눠지고, 여기고, 다시 얘를 더 정리하면 여기 되겠습니다. 따라서 D라는 것은 마이너스 사인이 중요합니다. 구호가 제가 사인드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오메가가 주어지면 디렉션 알 수 있고, 오메가 낫이 주어지면 D라는 것은 원점에 대해서 사인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오메가 낫은, 예를 들어서 이게 오메가면 그 제가 가능한 직선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게 됩니다. 수직으로. 그 중에서 오메가 낫이 주어지면 거리가 값이 주어지기 때문에, 딱 하나로 주어지기 때문에 유니크하게 이 직선이 결정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메가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 오메가 낫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임의의 점 공간상에 x가 있을 때 이 g of x 0인 것과 거리인 h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제너럴한 거죠. 어떠한 점이 라인으로부터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any 벡터인 of x인데, 자, x는 저희가 이렇게 디컴포즈를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쪽은 저희 거리가 r이고,
방향은 오메가인지를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오메가 트랜스포즈 x를. 그러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 그대로 하고 아래 오메가를 나누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고 오메가 트랜스포즈 r 오메가로 두 놈이니까 자 주목하셔야 될 것은 오메가는 이 방향이고 이게 수직한 성분의 트랜스포즈니까 여기는 항상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그 아래다가 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g of x 값인데 g of x 값은 오메가 트랜스포즈 x 플러스 오메가 낫이고 제가 여기는 요거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R은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서 보면 뭐 H 플러스 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우리가 D는 저희가 알고 있죠. D는 값이 이렇게 좀 전에 계산했으니까 H에다가 나누고 조금 계산이 지루할 수는 있지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H 오메가 낫이 되어서 그리고 여기서 제가 지금 빠뜨렸네요. 여기 플러스 오메가 낫 있어야 되니까 여기 플러스 오메가 낫 낫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H 오메가 따라서 H라는 것은 G of X의 오메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X 값이 주어져 있어요. X 값이 주어지면 그냥 G of X를 계산합니다. 직선상에 있으면 이 값이 0일 테고 직선상에 있지 않으면 이것이 어떤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오메가로의 놈으로 나눠준 값이 h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signed distance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좀 해볼 텐데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g of x가 있고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쪽 부분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는 이제 오메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양수가 되고 이 반대쪽은 음수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h라는 것은 g of x의 이거기 때문에 여전히 양수고 음수고 그러니까 거리도 사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게 원래 직선이었는데 이걸 만족하는 식도 있겠죠. 이게 만족하는 식도 있을 테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오메가는 다 동일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오메가 낫에 대한 어떤 바이어스나 어떤 컨스턴트 텀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원점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것이고 여기와 여전히 수직하고 이 오메가가 수직하기 때문에 이 직선들 간에는 서로가 평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원점과의 거리가 달라지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무 데이터 포인트는 g of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이 직선과의 가장 짧은 거리는 이렇게 될 테고 왜냐하면 공식이 여기 있죠? h가 그리고 아무 임의의 점인 이 직선상에 있는 점이 이 직선과의 거리는 여전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고 이것과 이것의 거리는 이 직선 간의 그 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뭐 해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다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서 우리가 이 S라는 것은 그 답이 이렇다는 걸 그 직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이 직선상의 암으로 임의의 점, 이 직선상의 임의의 점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S라는 것은 이 직선의 이쪽으로 프로젝션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이 직선, 뭐 상관없습니다. S2-S1을 해도 되고 S1-S2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에서 그 오메가와 이제 트랜스포즈를 해야겠죠. 트랜스포즈를 하고 이 오메가로 나눠주면 그쪽 성분이 되니까 길이가 되겠죠. 이거를 한번 gx2는 1, 이게 오메가 트랜스포즈 x2 플러스 오메가 낫은 1, gx of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은 같이 쓰면 x of 1 플러스 오메가 낫은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빼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2 마이너스 x1은 2가 됩니다. 자, 여기가 2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넣으면 S는 같은 결과를 구한다는 것을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예제를 통해서 한번 그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한번 다뤄볼 텐데, 쉬운 예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여전히, 그래서 그룹은 C1 and C2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좀 그냥 문제를 좀 재밌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주에 뭐좀 그러겠는데 뭐 이렇게 바운더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애니멀에 어떤 GPS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애니멀들이 움직일 테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뭐 이렇게 x1, x2 코디네이트 좌표가 이렇게 읽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코끼리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닐 텐데, 그러면 그때마다 그 좌표 값을 읽고 이것은 C1에 있는 좌표를 알고, 이제 C2에 있는 좌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렇게 레이블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점들이 찍혔을 때 이렇게 구별하는 그 바운더리, 어떻게 보면 주에서의 그 경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C1과 C2를 구별하는 하이퍼플레인을 찾는 것이고, 그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그 공간을 세퍼레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2D에서는 라인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행렬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다시 반복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어진 데이터 포인트 코디네이트 있을 때 이렇게 구별을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좀 괜찮은 클래시파이어가 될 것 같고, 이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형태로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찾는 문제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먼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제가 이론이라기보다는 실제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단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랜덤하게 해서 보면 결국은 그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 직선을 먼저 제가 임의로 정했고, 그 이렇게 바운더리를 만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을 C1, 이 밑에 있는 것을 C2라고 제가 클래스를 라벨링을 주어서 서로 빨갛고 파랗게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라인을 이 라인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이 라인을 에스티메이팅 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라는 것은 저희가 이 라인을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여기는 C1에 있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 이쪽에 있으면 이건 C2에 있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G of X니까 G of X의 데이터에서 이게 파지티브인지 네거티브인지를 비교를 하면 어느 클래스에 속했는지 저희가 디시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찾는 문제.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데이터가 linearly separable 하다고 가정을 하면 가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존재할 테고 이거를 구별하는 직선 이제 g of x가 0이 항상 linearly separable 하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는 분명히 이렇게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직선을 무조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가까이 있으면 이 거리가 아주 작을 거고 크면 넓을 테고 그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이 직선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조건 그가 마이너스 b 또는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인 b가 존재하는 거죠. b가 무조건.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저희가 찾아야 되는 b로 노멀라이징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됐고 어차피 이 값은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1 그리고 여기 x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인 오메가 오메가 이제 프라임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저희가 오메가를 찾는 거니까 이것을 찾는 오메가 낫을 찾는 것은 플러스 1 1보다 크고 마이너스 B보다 작은 이때는 C1 있고 C2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만족하는 오메가와 오메가 낫을 찾는 것과 동일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제가 디시전 바운더리 어떤 클래시파이어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 영역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밴드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밴드가 어떤 폭이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 조건은 linearly separable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실제로 제가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밴드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가지고 저희가 밴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밴드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노이즈가 낄 텐데 데이터가 새로운 여기는 트레이닝 데이터 셋이지만 실제로 저희가 이밸리에이션을 할 때는 트레이닝에 쓰지 않았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그럼 그 데이터에는 항상 uncertainty와 노이즈가 낄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밴드가 클수록 저희 클래시파이어는 이겁니다. 여전히 여기는 가상의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노이즈가 있어도 여전히 저희가 맞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포인트들도. 그래서 저희가 노이즈의 로버스트한 클래시파이어를 찾고 싶으면 밴드의 폭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저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거리의 인포메이션을 사용해서 SVM이라는 내용에 집어넣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설명을 할 텐데, 여전히 피처는 그 두 개입니다. X1, X2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N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C1에 들어가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M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C2에 있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탈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스몰 m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저는 이거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식이 될 테고, 이게 될 테고, 어느 것을 써도 저희는 이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풀 텐데, 다시 돌아와서 이것은 데이터 포인트 이 n개에 대한 모든 데이터 좌표가 다 알려져 있고, 트레이닝 데이터셋 m개에 대한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포인트들을 옵티마이제이션 관점에서 어디에 넣을 거냐 하면 컨스트레인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m개의 데이터, 이게 C1입니다. C1은 항상 모든 것들이 1보다 크게,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게 C1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입니다. 이걸 다 만족하겠죠. 그리고 C2에 포함된 캐피탈 M개의 데이터 포인트들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자, 이게 컨스트레인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오브젝티브 펑션은 뭘까요? 일단 모든 것이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케이스에서 이 조건을 다 만족하기 때문에 최적화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는 그냥 아무거나 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오메가 없이 쓰면 이렇게 어느 걸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것을 행렬로 표현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면 피처 벡터를 통해서 이렇게 샘플로 쌓으라고 했고, 그래서 이것이 n개가 되고 이렇게 쌓은 것이 m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메가5, 이때는 오메가 낫, 오메가 1, 오메가 2겠죠. 이제 여기를 컨스탄트로 봤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엘리먼트 와이즈 모두가 1보다 크고 엘리먼트 와이즈 모두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오브젝티브 펑션은 없고, 걔를 표현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x1, x2 그리고 cvx 파일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변수는 3개, 미니마이징 시키는데 something이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숫자, 뭐 0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 1을 넣으면 1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컨스트레인트를 그대로 cvx 파일 컨스트레인트를 넣고 풀어라 했을 때 그 w 밸류를 보면 그 밸류를 가지고 플러스를 하면 요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최적화의 관점에서 시도한 attempt 1이고, 저희가 이 경우에는 뉴메리컬하게 데이터를 제너레이트 시킬 때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이 점선과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르죠. 오히려 자,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할 텐데, 여전히 거리의 정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퍼셉트론에 더 개념적으로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이 코드를 다시 실행을 시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항상 약간 퍼셉트론하고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요.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에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 에러도 있을 수 있고 뭐 조금 더긴 아웃라이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가정했던 리니어리 세퍼블한,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 어떤 리니어리 넌 세퍼블한 케이스에 같은 좀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면, 제가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데이터 포인트 두 개를 더 강제로 추가를 해서 아웃라이어 1,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로 제가 임의로 제가 그 인설트를 시킨 겁니다. 그랬을 때 그럼 보시면 그냥 그 색깔 라벨은 여기가 C2라고 되어 있지만 위치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이 C1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미스라벨이 됐을 수도 있고 아웃라이어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동일하게 이 방법을 쓰면 근데 데이터 포인트가 모든 것들이 이 컨스트레인을 만족해야 하는데 아웃라이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컨스트레인을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linearly non-separable한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을 텐데 실제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하이퍼플레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우리가 만들고 싶은 알고리즘과 방법론은 조금 이러한 경우에도 뭐 노이즈가 있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는 로버스트하게 동작하는 알고리즘이 더 좋은 알고리즘입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어떻게 조금 이제 이것을 변형시켜야 될 텐데 아이디어는 뭐냐 하면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고 샘플이 있을 때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옵티마이제이션의 형태를 조금 바꾸어서 그것이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돼도 컨스트레인을 만족하도록 조금은 변형을 시켜야 되고 하지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개수가 적을수록 좋겠죠. 내가 내가 에스티메이션한 클래시파이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넘버를 최소화시키겠다. 이것이 저희가 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최적화의 형식으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느냐가 조금 이제 고민이 되고 조금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이제는 옵티마이제이션 두 번째 시도를 해볼 텐데 여전히 같은 문제고 이렇게 됐는데 linearly non-separable한 케이스에 이 경우에는 해가 존재하지 않지만 해가 존재하게 만들기 위해서 컨스트레인을 조금 릴렉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예.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슬랙 베리어블이라는 개념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그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이나 아니면 최적화 관련된 교재를 통해서 슬랙 베리어블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을 릴렉스 시키기 위해서 U와 V라는 새로운 슬랙 베리어블을 제가 그 소개할 거고 일단은 그 모든 V는 그 파지티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U는 벡터인데 n개가 있기 때문에 U1, U2, UN이고 V는 그 V1, V2 해서 VM개가 있고 이 모든 엘리먼트들이 다 0보다 그냥 한꺼번에 표현하겠습니다. 다 엘리먼트들이 0보다 같거나 크다 라는 것을 새로운 여기는 그 또 다른 디시전 베리어블인데 이것은 저희가 이 값에 관심은 있지 않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여기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또 다른 디시전 베리어블을 더 추가했고 그것을 슬랙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가서 그러면 여기가 아주 상당히 중요한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슬랙 베리어블을 새롭게 여기다가 소개시켜 드렸고 그들 U와 V들이 어떻게 적용이 돼서 변형을 시켜서 릴렉스가 되었는지를 보시면 첫 번째 특정 데이터 포인트가 아웃라이어라고 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 u와 그 v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의 최소값은 0입니다. 그 0인 경우에는 모든 엘리먼트가 다 0이 되고, 이것이 다 0이라는 의미는 기존에 있던 최적화와 동일합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슬랙 베리어블들의 값이 다 0이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그 데이터 분포가 리니얼리 세퍼러블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여기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더 제너럴한 거죠. 자, 일단 그걸 체크해서 만족을 했고,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미스클래시파이 됐고 리니얼 세퍼러블 하지 않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으면 리니얼리 세퍼러블 한 건데, 지금 양수니까 1보다 크니까 여기에 있거나 더한 경우는 여기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1보다 작은 거지만 여전히 양수고 여기는 음수가 됩니다. 예, 음수가. 이 조건도 만족을 하려면 여기 값이 u가 어떠한 양수 값을 가져서 이 전체 값이 음수가 되거나 1보다 작아야겠죠. 자, 그러면 여전히 이 데이터 포인트도 이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는 존재하게 돼요. 모든 데이터 포인트에서 그 가능성을 다 열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고 그 거리도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이러한 오브젝티브 펑션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곰곰이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시간을 가지고 조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달성하고 싶었던 두 가지 목적들, 미스클래시피케이션도 컨스트레인 속에 담을 수 있게 allow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개수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것을 저희가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그 숙련도가 있어야지만 하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그 이해는 할 수 있는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스텝은 뭐냐면 동일한 데이터셋 아웃라이어가 있었던 것에 이것을 cbx 파일을 써서 그대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표현된 것이 이렇게 행렬로 표현될 수 있고, 여기서 원이라는 것은 지금 트랜스포저가 있으니까 칼럼이고 n개가 되고 이쪽은 m개가 돼서 개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너 프로덕트니까 U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의 서메이션이고 여기와 같게 되고 V의 서메이션이고, 예, 그렇게 돼서 그리고 둘 다 포지티브 해서 동일하게 보시면 디시전 베리어블이 U와 V는 슬랙 베리어블이긴 하지만 그래서 3개 3 플러스 N 플러스 M개의 디시전 베리어블이 있게 되는 거고, 요 부분을 그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컨스트레인, 두 번째 컨스트레인 둘 다 포지티브 해서 플러스 하면, 자,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 두 번째 어템프에 의해서 찾은 디시전 바운더리입니다. 자, 일단 주목하셔야 될 것은 얘가 미스클래시파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어떤 그 클래시파이어가 찾아졌다는 것이 고무적인 것이고, 그런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다. 원래 저희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죠. 그리고 이 밴드의 두께가 조금 너무 얇은 것 같아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는 지금 트레이닝 데이터셋입니다. 실제로 테스팅을 하거나 새롭게 들어온 데이터들은 이런 근처의 값들이 변화가 있을 텐데 바운드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상당히 로버스트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들은 살짝만 넘어가도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될 수 있고 아주 센시티브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은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것이, 다음 스텝이 있을 거라는 것이 더 나아갈 다음 방향이고, 두 번째, 여전히 여기도 거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 거리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와서 이것은 attempt 2에 대한 결과이고, 이것은 저희가 데이터를 generate 할 때 사용해도 어떻게 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뭔가 다르죠. 예, 폭이 일단 다르고 이거에 대한 위치가 다르고. 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는, 여기는 폭이 너무 좁아요. 여기는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그 폭을 마진이라는 단어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쓰고, 여기를 조금 키우면 어떨까? 여기서 보시면 그 저희가 그 리그레션에서도 뭐 오버피팅 이야기하면서 generalize on the testing data set이라고 했죠. 그 말과 여기서 그 기하학적으로는 이것이 같은 말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밴드의 폭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팅 데이터셋에서의 로버스트니스,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향상시키겠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마진이라는 것은 제가 다음 장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자, 그래서 제가 그 디스턴스를 할 때 이것과 이것의 거리를 하는 공식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키워야겠죠. 이것을 일단 마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 값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값을 줄여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마진이라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데이터 포인트들이 밖에 있을 거니까 미니멈 디스턴스입니다. 미니멈 디스턴스.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미니멈 디스턴스 우리는 알고 있죠? 를 키우자.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파이프의 밴드의 width를 키우자가 되겠습니다. width를 키우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목적 함수의 관점에서는 두 가지의 목적 함수. 첫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했던 attempt 2에서 했던 걸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이 마진을 키우는, 그렇기 때문에 해서 어떤 감마라는 것을 가지고 두 가지를 이렇게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진을 키우면 로버스트니스가 생기는 거고, 예, 그럼 우리는 여전히 그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개수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두 번째 어템프트는 여기서, 그럼 저희가 일단은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변하는 게 없습니다. U도 V도 둘 다 양수해야 되고, 자, 여기에다가 보시면 이것을 작게 하면, 그래서 작게 하겠습니다. 미니마이즈 시키는 걸로 하면 이쪽도 다 만족하면서 동시에 그 파이프 또는 밴드의 폭을 키워서 로버스니스도 제가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감마를 통해서 제가 그 두 개의 적당한 밸런스를, 아니면 내가 감마를 키우면 어떤 영향이 있고 감마를 줄이면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도에 따라서 디자인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 보시면 감마를 키우면
이 값에 대한 미니마이제이션 페널티가 더 많이 있는 거니까 폭은 좁아질 수 있겠죠. 폭은 최소한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것을 개수를 줄이려고 할 테니까 그 의미는 조금 그 노이즈와 아웃라이어에 센시티브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감마가 작으면 숫자가 이쪽에 대한 웨이트가 조금 더 있는 거니까 그 폭을 키우려고 하겠죠. 폭을. 예. 그러면 조금 더 로버스트 하겠지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발생하는 데이터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코딩을 해서 이 부분만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만. 그래서 결과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결과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처음 데이터를 생성할 때와 가장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데이터 포인트와 이 데이터 포인트는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이 됐습니다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다기보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것은 새롭게 들어오는 테스팅 데이터셋에서 저희가 맞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직관적으로 맥센스 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밴드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클래시피케이션 바운더리는 이겁니다. 점선. 아시겠죠? 이 점선만 가지고 저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밴드는 로버스트니스를 저희가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오면서 서포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을 최적화의 관점에서 포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그 아웃라이어나 노이즈가 있었을 때 바이올레이션을 어떤 미스클래시피케이션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하지만 거기에 개수를 최소화시키고 그래야겠죠. 그와 동시에 로버스트니스를 좀 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거리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거리인데 그 모든 거리를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소 그에서 가장 가까운 월스트한 케이스에 가장 민감할 것 같은 두 개의 데이터 포인트 또는 그것을 하는 그 밴드가 되는 라인의 그 위스를 키우는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거리의 정보를 사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퍼셉트론이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보여줬던 다른 어템트들보다 파이널리 만들어진 SVM이 직관적으로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메이크 센스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SVM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유용하게 많이 활용되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머신러닝 중에서도.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코스메틱한 걸 수도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컴팩트하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이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되니까 보시면 이 두 개를 곱하면 항상 1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항상 1보다 크다. 그러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그 다음 감마가 있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릭 레터 중에 싸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여기를 그러면 오메가 트랜스포즈 x가 항상 보다 이렇게 되고 이것은 이렇게 조금 더 컴팩트한 폼으로 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좀 이런 트릭들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보시면 동일하게 코딩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조금 다른 게 엘리먼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했죠. 그래서 다
예, 여기서는 코딩에서는 D를 썼네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봐야 될 것은 이거죠, 이거. 자,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소프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한번 좀 쭉 둘러봤고요. 퍼셉트론도 그렇고 소프트 벡터 머신도 그렇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 적용되기 위한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는 리니얼리 non-separable 데이터셋이 더 많을 것이고 또 다르게는 뭐 이렇게 데이터 포인트가 주어져 있으면 예를 들어 요거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뭔가가 클래시피케이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것은 직선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리니어 어떤 선으로 구별할 수가 없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non-linear classification은 다른 알고리즘인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linear regression에서 보시면 그때는 linear regression을 배웠고 non-linear regression은 사실은 정확한 이름은 linear regression with non-linearly distributed data라고 써야 되는 거였고 여기는 조금 문제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를 지금은 1D입니다. 그러면 스레시홀드를 여기다가 우리가 보통 잡으면 되겠죠. 이것은 1D에서 여기는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스레시홀드 값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인덱스의 어떤 센서 값에 어떤 스레시홀드 값을 정하고 거기보다 작으면 어떤 예를 들어 클래스 1, 크면 클래스 2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은 1D의 예제이고 그런데 이 경우에만 봐도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죠. 예,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죠. 우리가 보면은 바운더리가 두 개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한번 풀어볼 거냐면 일단은 여기에 주어진 정보는 x입니다. xi. 그러니까 숫자가 하나가 주어지는 거죠. 데이터 포인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매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핑을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주어진 정보고 x, x 제곱 자 그렇게 해서 2차원이 2D 데이터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x 제곱이기 때문에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단순히 차원만 저희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 원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곱을 하니까 쿼드레틱으로 이렇게 분포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선으로 linearly separable 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SVM을 써서 이 직선 아니면 이런 직선을 찾을 수가 있게 되죠. 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non-linear 그러니까 리니어로 세퍼블 하지 않은 경우 non-linearly distribution 되어 있을 경우라도 어떠한 매핑을 찾아서 그런 매핑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데이터 분포를 고차원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고차원에서는 linearly separable 할 수 있죠. 있다고 하면 거기서는 고차원에서 linear classifier를 찾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찾은 평면을 우리가 그 매핑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울 디멘전으로 다시 내리면 그 하이퍼플레인이라는 것은 리니어 하이퍼플레인이었죠. 고차원에서 저 차원에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넌리니어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같은 예제를 한번 더 볼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이것이 클래시파이어인데 당연히 직선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정했을 때 고차원으로 넘기고 싶고 이걸 3차원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매핑을 어떻게 찾는지는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죠. 여기서는 매핑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해 보시면 일반적으로 좀 티피컬하게 사용되는 매핑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저는 그렇다면 매핑을 어떻게 찾느냐 보다는 그런 매핑이 존재하고 그것을 고차원으로 옮겨서 그 고차원에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여기서 보면 어떤 하이퍼플레인이 있다는 것. 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차원으로 가면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에서는 리니어 세퍼블해진다가 크리티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맵핑이라는 맵 또는 매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머신 러닝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그 매핑을 하는 펑션을 커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커널이라는 단어에는 조금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커널이라는 것은.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는 종종 넌리니어 패턴의 데이터를 보게 될 거고 넌리니어 리그레션도 있고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도 있습니다. 예,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그 리니어 바운더리로 세퍼러블 하지 않을 때 자, 그랬을 때 리니어 모델이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 됐던 뭐 SVM이 됐든 그 자체는 아주 풍부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매핑을 통해서 커널을 통해서 고차원으로 갔을 때는 리니어 패턴이 존재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피처 스페이스 이걸 또 어떻게 보면 커널을 통해서 피처가 새롭게 인듀스 됐다고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리니어 모델을 써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찾고 다시 내려오면 되는 거고 매핑이라는 것은 커널을 통해서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바꾸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리니어리 세퍼블한 경우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찾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 SVM이나 뭐 퍼셉트론이나 다음에 제가 배우게 될 로지스 리그레션을 쓰면 무조건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러면 다시 넌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 그 가장 중요한 키 팩터는 어떠한 커널을 사용해서 하이어 디멘전으로 매핑을 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피처를 어떻게 잘 골라서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한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까지 설명드린 넌리니어 클래시파이어 커널을 써서 하는 것들을 가장 제가 볼 때는 잘 표현한 동영상이 있어서 유튜브에 제가 이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에서는 리니어 세법을 하지 않은데 커널을 써서 3차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포인트를.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가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뭐 SVM을 써서 뭐 예를 들어서 저 평면을 다시 원래의 차원으로 내리게 되면 저렇게 곡선으로 넌리니어처럼 보이게 됩니다. 넌리니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아니면 이 저차원에서 복잡하고 비선형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다른 코디네이 또는 다른 피처 또는 다른 고차원으로 옮겼을 때에 어떻게 쉽게 패턴이 구별이 되거나 어떤 패턴이 보일 쉬운 좀 그 문제가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좀 펀더멘탈한 인사이트나 아이디어를 여기서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그 뉴메리컬한 예제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이렇게 그냥 임의로 데이터를 제가 임의로 그래서 해서 부풀어 봤더니 이렇게 지금 보시면 x1, x2에 리니어리 세퍼블을 하지 않고 저희가 그냥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의 그 non-linear 바운더리 또는 클래시파이어가 되면 될 것 좋겠다.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한번 non-linear classification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v스택으로 하는데 이쪽은 다 1이고 그 밑은 마이너스 1이고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커널을 통해서 새로운 피처로 옮기겠습니다. 그 작업을 여기에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3차원으로 갔어요. 3차원, 고차원으로 갔습니다. 고차원에서 그대로 SVM을 썼습니다. 여기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대로. 그렇게 하면 오메가가 찾아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어떻게 볼 거냐 하면 모든 데이터 이제 그 바운더리를 찾아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은 제가 플러스를 하기가 쉽지만 이렇게 넌리니 할 때는 플러스를 그 바운더리를 찾아서 플러스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 모든 이렇게 촘촘한 그리드의 값들을 보시면 이렇게 메쉬 그리드를 써서 그리드를 하고 이 그리드 값이 클래스 1에 속하는지 클래스 2에 속하는지를 그래서 지금은 보시면 그 이 제가 이게 클래스 예를 들어 이걸 클래스 2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2에 속하는 그리드에 있는 값들만 이렇게 검게 닷으로 표현을 해서 이런 경계를 표현을 시각화를 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